오늘은 C 언어의 기본적인 문자열 함수인 string length, string cat, 그리고 string copy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열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string length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tring length의 함수의 원형, 즉 프로토타입은 다음과 같이 입력으로 문자열을 받아서 출력으로 해당 문자열의 길이를 리턴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예제 코드를 통해서 실제 string length의 동작을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모든 C 언어에서는 문자열 함수를 사용하기 위하여 반드시 다음과 같이 string.h 헤더 파일을 포함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헤더 파일을 포함시킨 후에 문자열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면 실제 메모리에는 hello world라는 문자와 함께 이것이 문자열임을 나타내기 위해 제일 마지막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 역슬래시 0이 추가된 다음과 같은 문자열이 메모리에 생성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문자열을 우리는 s가 가리킨다고 했으니까 실제 s라는 변수는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의 첫 번째 번지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학습하는 string length 함수로 호출하면 string length는 입력으로 문자열을 받기 때문에 즉 s가 가리키는 곳이 문자열이기 때문에 전체 문자열이 입력으로 들어가서 이 문자열의 길이를 len이라는 변수에 리턴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턴된 값을 printf를 통해서 출력해 보면 12라는 값이 출력되는데 실제 메모리에는 세어보시면 hello world 역슬래시 0까지 총 13바이트가 저장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string length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역슬래시 0, 즉 이것이 문자열임을 나타내는 인식 코드는 제외하고 실제 저장되어 있는 문자, 즉 hello world까지만 출력해 줍니다. 즉 hello world는 12바이트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12라는 값을 리턴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장에서는 문자를 이어서 붙일 수 있는 string ca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을 연결할 수 있는 string cat 함수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문자열을 입력으로 받아서 두 번째 입력 파라미터인 s2 문자열을 첫 번째 입력 파라미터인 s1에 마지막에 연결시켜주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동작 과정은 다음의 코드를 통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열 변수 s1과 문자열 변수 s2를 다음과 같이 hello와 void라고 문자열을 저장했습니다. 이 문장을 수행하게 되면 실제 메모리에는 s1 변수는 hello 문자열을 가리키고 있고 s2는 다음과 같이 콤마 스페이스 void라는 이러한 문자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printf를 통해 현재의 s1을 확인해 보면 당연히 s1은 hello만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s1은 hello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string cat s1, s2 이 부분을 수행하게 되면 s2를 s1의 마지막에 이어서 붙이라는 이러한 명령이므로 다음과 같이 실제 s1의 다음에 s2를 붙이라는 명령입니다. 즉 string cat을 수행하게 되면 원래의 s1인 hello 다음에 s2 문장인 콤마 스페이스 void가 다음과 같이 이어져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printf를 수행해서 s1을 출력해 보면 s1이 이제는 hello만이 아니라 s2의 문자열인 콤마 스페이스 void까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string cat은 참 여러 가지로 유용한 함수인데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string cat 함수는 두 번째에 있는 문자열을 첫 번째의 문자열의 뒤에 붙이기 때문에 만약 첫 번째에 있는
문자열의 저장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뒤에 붙어지는 S2의 문자열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캣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S1, 즉 연결되는 대상의 이러한 메모리는 반드시 문자열의 길이를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한 메모리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네, 그럼 다음 장에서는 문자열을 복사할 수 있는 스트링 카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을 복사할 수 있는 스트링 카피 함수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문자열을 입력으로 받아서 두 번째 입력인 문자열 S2를 첫 번째 문자열의 저장 공간으로 복사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다음의 코드를 보시면 먼저 복사가 될, 즉 저장될 공간의 장소를 버프로 지정하였습니다. 현재 버프는 20바이트로 저장하였는데 초기화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메모리에는 가비지 값들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S1은 hello world라는 12바이트의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고 이러한 문자열을 현재 S1이라는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스트링 카피, 즉 두 번째 변수 S1이 가리키고 있는 문자열을 첫 번째 공간인 버프에 저장하라는 이러한 코드를 수행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버프는 현재 20바이트의 공간이 생성되어 있고 S1은 다음과 같이 12바이트의 문자열인데 스트링 카피를 수행하게 되면 S1이 가리키고 있는 이러한 전체 문자열이 버프로 그대로 복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스트링 카피를 수행하게 되면 두 번째 입력인 S1이 가리키는 곳의 문자열을 첫 번째 장소로 복사하라는 명령입니다. 제대로 복사가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printf를 통해 확인해 보면 버프는 초기에는 초기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비지 값들이 들어있었지만 스트링 카피를 수행하고 나서는 보시는 것처럼 실제 S1의 문자열인 hello world가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링 카피, 즉 문자열을 복사해주는 함수도 앞에 문자열을 연결시켜준 스트링 캣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저장 공간을 미리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만약 이 버퍼의 크기가 20바이트가 아니라 10바이트라고 가정한다면 실제 hello world는 12바이트이기 때문에 마지막 2바이트 이상은 복사가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스트링 카피 함수도 복사되는 문자열의 길이를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한 메모리를 확보해 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네, 다음 장에서는 문자열을 복사해 주는 함수인데 전체를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길이만큼을 복사해 주는 string and copy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ring and copy 함수 또한 문자열을 복사해 주는 함수인데 함수 원형을 보시면 앞에서 학습한 string copy와는 다르게 총 3개의 입력 파라미터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string and copy 함수는 S2의 내용을 S1으로 복사해 준다는 것은 string copy와 동일한데 S2의 모든 내용을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파라미터로 지정한 len 길이만큼만 복사해주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다음의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프를 20바이트의 메모리로 선언하였고 문자열 S1은 hello world를 가리키도록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두 코드를 수행하면 실제 메모리에는 버프는 초기화되지 않은 20바이트의 메모리를 가리키고 문자열 S1 변수는 hello world라는 총 12바이트의 문자열을 가리키도록 수행됩니다. 이 상태에서 string and copy 버프 S1 6이라는 코드를 수행하게 되면 함수 원형에서 보신 것처럼 S1의 내용을 버프에 복사하는데 S1의 모든 내용을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6바이트만큼만 복사하라는 내용입니다. 즉,
S1의 모든 내용이 아니라 6바이트인 hello, 콤마까지만 버프에 복사하라는 이러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string encopy를 수행하고 확인하기 위해 printf 함수를 호출해보면 S1의 모든 내용, 즉 hello world가 복사된 것이 아니라 실제 6바이트 크기만큼의 hello, 콤마까지만이 버프에 복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초기에는 초기화되지 않은 버프가 20바이트를 가리키고 S1은 12바이트의 문자열을 가리켰지만 string copy가 아니라 string encopy, 즉 우리가 원하는 길이만큼만 복사해달라는 이러한 명령문을 통해서 총 6바이트의 문자열만이 복사되고 이러한 문자열을 버프가 가리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string encopy 또한 앞장에서 학습한 string copy와 마찬가지로 복사되는 장소가 충분히 미리 확보되어야 합니다. 즉 S2를 길이 램만큼 복사하고자 하는데 만약 S1이 충분한 메모리 공간이 없다면 제대로 복사가 수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제에서처럼 버프는 복사되는 문자열의 길이를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한 메모리를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string copy, string encopy, 즉 문자열을 복사해 주는 함수를 사용할 때 실수하기 쉽고 이러한 실수가 치명적인 에러로 연결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을 복사해 주는 string copy, string encopy 등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코드를 보시면 우리가 이전에 사용한 코드와 거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버프와 S1을 선언하고 string copy를 통해서 S1의 모든 내용을 버프에 복사한 후에 printf로 확인하는 이전 코드와 거의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코드는 보시는 것처럼 문법적으로 에러가 없기 때문에 컴파일과 링크 과정, 즉 빌드를 수행하면 성공적으로 빌드가 수행되어서 실행 파일이 생성되는데 막상 그 실행 파일을 실행시켜보면 프로그램이 크래시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문법적으로 에러도 없고 컴파일과 링크도 잘 됐는데 왜 프로그램이 크래시되는 것일까요? 이러한 크래시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코드를 다시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행에 있는 명령문을 보면 버프는 보시는 것처럼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버프를 선언했는데 막상 선언만 되어 있고 실제 배열이라든지 동적 메모리 할당 등에 의해서 저장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있습니다. 즉 버프라는 변수만 선언되어 있고 버프가 가리키고 있는 실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S1은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을 가리키고 있고 즉 S1은 다음과 같이 메모리에서 hello world라는 12바이트의 문자열을 가리키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의 명령문 string copy 버프 S1을 수행하게 되면 S1에 있는 내용을 버프의 공간으로 복사해야 되는데 실제 S1이 가리키고 있는 hello world라는 12바이트의 문자열이 버프가 가리키고 있는 공간으로 복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버프는 실제 메모리 공간이 할당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S1이 가리키고 있는 hello world라는 12바이트의 문자열이 복사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상태, 즉 메모리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메모리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스템은 바로 크래시되고 프로그램이 죽는 그러한 현상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해당 코드에서 버프에 S1을 복사할 메모리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런타임 에러가 발생하고 이러한 런타임 에러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크래시되는 현상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문자열을 복사해주는 스트링 카피, 스트링 엔카피 등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복사되는 타겟의 주소에 충분한 메모리 공간을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즉, 이 문장을 프로그램이 크래시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면 앞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버프를 배열로 선언해 주시거나 우리가 나중에 학습할 동적 메모리 할당을 통해서 메모리를 충분히 확보해 두신 상태에서 스트링 카피를 수행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C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문자열 함수를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어려운 스트링 컴패리즌, 다음에 스트링 캐릭터, 스트링,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링 토크 등에 대한 문자열 함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